조선의 몰라. 역사책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500년을 버틴 조선. 그런데 단 3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반천년 왕조가 한 세대도 안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책은 말합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이다. 을사오적의 매국 때문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역사책이 잘 가르치지 않는 조선이 스스로 무너진 이야기.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성황후, 비운의 국모인가 외세를 부른 장본인인가? 우리는 명성황후를 비운의 국모라고 배웁니다. 일본에 의해 시해된 비극적인 인물. 하지만 역사책이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3개월치 밀린 급여, 그것도 모래가 섞인 쌀로 받은 군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궁을 탈출해 숨었고 조정에서는 황후가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명성황후가 한 선택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조선에 들어왔고 반란은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조선은 사실상 청의 속국이 됐습니다. 2년 뒤인 1884년 갑신정변. 이번엔 김옥균 등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명성황후는 또다시 청나라를 불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화파를 진압했고 조선은 더 깊이 청나라에 종속됐습니다. 그런데 1894년 상황이 바뀝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졌습니다. 그동안 기대던 청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명성황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자. 이것이 이나거일 정책이었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명성황후는 계속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자주성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외세에 의존할수록 조선은 스스로 설 힘을 잃어갔습니다. 1895년 일본은 결단을 내립니다. 러시아와 손잡으려는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을미사변. 명성황후는 일본 자객에 의해 시해됐습니다. 지시는 불태워졌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씨앗은 외세에 의존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책은 명성황후의 비극적 죽음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종의 외교 삽질, 모든 줄이 끊어지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고종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일본이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1896년 고종은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관파천, 조선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왕이 자기 나라 궁궐을 버리고 외국 공사관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열강들은 조선을 더 이상 독립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살아남기 위해 외교에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미국이었습니다. 고종은 미국이 조선을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을 때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기 시 서로 돕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조항을 믿고 미국에 SOS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1905년 가스라테프트 미략. 역사책이 잘 가르치지 않는 이 미략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갖는다. 고종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때 미국은 이미 조선을 일본에 넘기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고종의 짝사랑은 처음부터 헛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러시아였습니다. 고종은 러시아에 더 충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조선을 러시아 보호령으로 해주세요. 나라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는 일본에 패배합니다. 고종의 마지막 줄도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헤이그 특사였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의 방해와 열강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서 순국했습니다. 청나라, 미국, 러시아, 국제사회. 고종이 잡으려 한 모든 줄이 끊어졌습니다. 역사책은 고종을 동정적으로 그립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한 왕.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고종의 외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는 대신 외세에 의존하는 길만 택했습니다. 을사오적의 충격적 반전. 1905년 11월 17일 그날 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역사책은 말합니다. 을사오저 5명의 매국노가 나라를 팔았다. 이완용, 박재순, 이근태, 이지용, 권중현. 우리는 이 5 이름을 매국노의 대명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책이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전날까지 반대했습니다. 조약 체결 전날인 11월 16일 어전회의에서 대신들은 조약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했고 다른 대신들도 쉽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의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1월 17일 저녁 경운궁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일본군 수천 명이 궁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대포가 궁궐을 향해 배치됐고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모든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토는 대신들 앞에 조약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지목했습니다. 찬성이요, 반대요? 참정 대신 한규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반대요. 이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규설은 계속 버텼습니다.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 조약에는 동의할 수 없소. 한규설은 결국 회의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이토는 남은 대신들을 한 명씩 다시 압박했습니다. 찬성이요, 반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일본군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포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완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찬성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한 명씩 고개를 떨궜습니다. 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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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이요. 고종은 어땠을까요? 역사책이 잘 안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에는 황제의 서명이 없습니다. 고종은 나중에 이 조약은 내가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대신들이 이미 서명했고 일본군이 궁을 점령한 상황에서 왕의 반대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조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 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 민영화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죽음으로써 황제에게 사죄하고 2천만 동포에게 고한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을사오적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자기와 돈을 받았습니다. 이완용은 후에 초대 내각 총리 대신까지 됐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총칼이 겨눠진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조선은 왜 일본군이 궁을 포위하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왜 총칼 앞에서 협상해야 하는 지경이 됐을까요? 을사오적이 아니었다면 나라가 안 망했을까요? 을사오적만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 상황까지 가게 만든 500년간의 실패에 있습니다. 500년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7년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인구의 상당수가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국토는 초토화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책임진 대신은 몇 명이었을까요? 0명입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대신들, 도망친 장수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신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땠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쳤고 결국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의 구려, 인조는 청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책임진 대신은 몇 명이었을까요? 역시 0명입니다. 병자호란 후에도 대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엔 진짜 바꿔야 합니다.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북벌을 해야 합니다. 말뿐이었습니다. 북벌은 구호로만 남았고 실제 군사력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조선의 정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왕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왕에게 의견을 올릴 뿐 최종 책임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잘못하면 그걸 임명한 왕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500년간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조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책임진 왕조, 대신은 영명이었습니다. 순종은 일본이 주는 은사금을 받았고 많은 대신들은 일본 귀족 자귀를 받았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조선은 일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일본의 침략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건 안에서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세에 의존한 외교,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명성황후와 고종은 끊임없이 외세에 의존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는 대신 누군가에게 기대는 길만 택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문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망국까지 500년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변화도 없었습니다. 말뿐인 개혁, 신무기를 도입하자, 군사력을 강화하자, 근대화를 하자. 말은 무성했지만 실천은 없었습니다. 역사책은 일본이 나빴다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나빴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이 안 가르치는 진짜 교훈이 있습니다. 나라는 밖에서 무너지기 전에 안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힘을 기르는 것,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를 만드는 것,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조선이 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조선과 다를 수 있을까요?